목포 여행 1번지는 목포의 다른 이름과도 같은 유달산입니다. 해발 228m 높이의 유달산을 오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목포 시민들과 희로애락을 함께해온 목포의 심장 유달산. 이연복 셰프의 발길이 한 조각상 앞에 멈춥니다. 어민상을 보며 그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 노젓는 모습이 그 파도를 헤쳐나가면서 목포가 이게 항구 도시라는 그런 느낌이 확 와닿네. 항구 도시 목포를 한눈에 담아내기 위해 다시 산에 오릅니다. 작고 야트막한 산임에도 호남의 개골산이라 불릴 만큼 빼어난 산세를 지니고 있는데요. 거친 숨을 몰아가며 반숨의 정상에 올랐습니다. 시가지가 한눈에 딱 보이는 게 경치 정말 좋네. 진짜 얼마나 이렇게 도시에서 벗어나서 이런데 이렇게 한눈에 딱 바다가 보이는 경관에 올라왔는지 얼마만인지 모르겠네. 색스폰 소리가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일제강점기 나라를 빼앗긴 서름을 담아낸 가수 이난영의 노래 목포의 눈물. 유달산 자락에 아직도 울려 퍼지는 그 노래는 그때 그 시절의 아픔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항구에 어둠이 내리면 목포는 빛의 도시로 다시 태어납니다. 낮보다 아름답다는 목포의 밤을 만나기 위해 사람들로 북적이는 평화의 광장으로 갔습니다. 대세 셰프 인증이라도 하듯 시민들의 사진 요청이 쇄도하는데요. 갑자기 터진 환호성. 그 주인공은 뜻밖에도 이연복 셰프입니다. 목포 여행에 낭만을 더해줄 특별 이벤트인데요. 셰프계의 조용필이라는 별명까지 덤으로 얻게 됐습니다. 셰프계의 조용필 환영합니다. 조용필이 들으면 욕해요. 기분이 상당히 좋네. 목포 못 잊을 것 같아. 완전히 감동이었어요. 목포 사랑합니다. 이어지는 춤추는 바다 분수 공연 역시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합니다. 바다 위에 놓여진 다리, 갓바위 해상보행교를 따라 걷습니다. 그 길 끝에는 천연기념물 제500호로 지정된 갓바위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전설이 숨어 있습니다. 병든 아버지의 약값을 벌기 위해 집을 떠났다가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아들이 삿갓을 쓰고 용서를 빌다가 돌이 되었다는 건데요. 아무 말 없이 한동안 갓바위를 바라보던 이연복 셰프. 갑자기 눈물을 보입니다. 줄곧 웃음을 잃지 않았던 이연복 셰프.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일본에 있을 때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부랴부랴 한국에 왔는데 이제 그때 임종도 못 보고 하니까 매일 좀 더 벌면 효도해야지, 좀 더 벌면 효도해야지 했는데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있을 때 잘해야지. 매일 돈 탓하고 그럼 나중에 있으면 늦은 거죠 뭐. 그런 것 같아요. 자식된 도리를 다하지 못했다는 자책. 이연복 셰프의 눈물처럼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후회가 갓바위에 얽힌 효자 이야기, 그 전설을 만든 건 아닐까요? (1900년에) 세워진 이 건물은 목포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로 목포 문화재 중 유일하게 국가사적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목포를 호남의 면화와 쌀,
수산물 등을 수탈해가는 전진기지로 삼았던 일본 제국주의의 중심, 일본 영사관이 있던 곳입니다. 지금 저렇게 깨진 게 다 총알 자국 같아요. 아, 굴곡의 역사를 함께 해온 이곳은 목포 근대 역사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영사관 뒤편엔 일제강점기 일본의 주요 기관에는 반드시 지었다는 방공호도 남아 있습니다. 노적봉 자락을 뚫어서 만든 총 길이 71m에 이른 이 방공호는 일본이 미군의 공중 폭격에 대비한 흔적입니다. 일제강점기 또 다른 수탈의 거점이었던 곳을 찾았습니다. 당시 조선 총독부 다음으로 권력을 가진 기관, 식민지 지배의 물적 토대를 마련하는 국책회사 동양척식 주식회사인데요. 흑백 사진 속에는 당시 목포 사람들의 힘겨웠던 삶이 담겨 있습니다. 일제가 목포에서 빼앗은 것들을 보관하던 철제 금고, 김과 쌀, 소금, 그리고 목화로 유명한 목포의 특산물들이 이곳을 거쳐 일본으로 운송됐습니다. 다음 여정은 유달산과 마주한 바다에 솟은 세 개의 섬, 사막도입니다. 목포의 상징으로 통했던 사막도는 간척공사로 지난 40여 년간 육지였는데요. 10여 년 보건공사 끝에 그 옛날 세 개의 섬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되살아난 사막도는 목포의 또 다른 랜드마크입니다. 목포의 맛을 찾아 다시 길을 떠납니다. 올해로 개항 118년을 맞는 항구 도시 목포. 항구 근처에는 같은 운명 공동체인 수산시장이 형성돼 있는데요. 1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목포 종합수산시장에서도 터줏대감으로 손꼽히는 건 시큼한 냄새로 또 알싸한 맛으로 미각을 자극하는 홍어 가게들입니다. 흑산도 홍어가 가장 먼저 들르는 이곳에는 홍어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가게들이 100개가 넘는다는데요. 전국 홍어의 80%가 이곳에서 거래된다고 하니 그 규모가 대단합니다. 셰프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아유, 이게 홍어나 보죠? 네, 여기서 홍어 한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31년이요? 이야, 대단하시네. 31년. 목포 홍어가 왜 유명한 거예요? 31년째. 목포에서 최초로 이렇게 삭혀서 먹는 거를 개발해가지고 처음 먹는 사람 처음 딱 먹었을 때는 썩 맛있을 것 같지는 안 느껴졌을 텐데. 경상도 사이들이 전라도로 장가 오면은 처음에는 못 먹는다고 도망갔다가 그렇죠. 예. 나중에는 젓가락 한 번 더 먹으려고 젓가락 들고 있대요. 이건 홍어 콩. 코요? 제일 좋은 거 한번 드셔보실래요? 아, 이거 너무 큰 거 아닌가? 아이, 안 커? 남자가 왜 그래요? 나 같으면 그냥 콜라당 그냥 마셔보도 좀 더 진한 맛을 내는 홍어코 시식에 나선 이연복 셰프. 난 냄새를 못 맡잖아요. 근데 입 안에서 뭔가 확한 느낌은 있어. 내가 이 정도 느낌이 있으면 일반 사람이 먹을 땐 장난 아닐 거야, 아마. 근데 그 식감은 해삼에 싱싱했을 때 딱 먹으면 입 안에서 잘 씹히지도 않고 꼬들꼬들하면서 막 도망다니잖아요. 식감은 그런 식감이에요. 묵은지와 삭힌 홍어 그리고 삶은 돼지고기에 막걸리까지 더해진 홍탁 삼합이 목포 오미 중에 하나인데요. 아, 여기에 또 막걸리. 막걸리도 맛있네요. 좀 기운이 없거나 밥맛이 없을 때 이거 딱 하고 이거 막걸리 한 잔 딱 먹고 음주까지. 지금 막걸리 한 잔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얼굴 약간 빨개신데 아닌가? 좀 긴장돼서 그런가 봐요. 아, 셰프님을 보니까 긴장돼가지고. 그리고 목화로 유명한 목포의 특산물들이 이곳을 거쳐 일본으로 운송됐습니다. 다음 여정은 유달산과 마주한 바다에 솟은 세 개의 섬, 사막도입니다. 목포의 상징으로 통했던 사막도는 간척공사로 지난 40여 년간 육지였는데요. 10여 년 보건공사 끝에 그 옛날 세 개의 섬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되살아난 사막도는 목포의 또 다른 랜드마크입니다. 목포의 맛을 찾아 다시 길을 떠납니다.
올해로 개항 118년을 맞는 항구 도시 목포. 항구 근처에는 같은 운명 공동체인 수산시장이 형성돼 있는데요. 1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목포 종합수산시장에서도 터줏대감으로 손꼽히는 건 시큼한 냄새로 또 알싸한 맛으로 미각을 자극하는 홍어 가게들입니다. 흑산도 홍어가 가장 먼저 들르는 이곳에는 홍어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가게들이 100개가 넘는다는데요. 전국 홍어의 80%가 이곳에서 거래된다고 하니 그 규모가 대단합니다. 셰프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아유, 이게 홍어나 보죠? 네. 여기서 홍어 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31년째. 31년이요? 이야, 대단하시네. 31년. 목포 홍어가 왜 유명한 거예요? 목포에서 최초로 이렇게 삭혀서 먹는 거를 개발. 1900년에 세워진 이 건물은 목포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로 목포 문화재 중 유일하게 국가 사적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목포를 호남의 면화와 쌀, 수산물 등을 수탈해가는 전진 기지로 삼았던 일본 제국주의의 중심, 일본 영사관이 있던 곳입니다. 지금 저렇게 깨진 게 다 총알 자국 같아요. 아, 불국의 역사를 함께해온 이곳은 목포 근대 역사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영사관 뒤편엔 일제강점기 일본의 주요 기관에는 반드시 지었다는 방공호도 남아 있습니다. 노적봉 자락을 뚫어서 만든 총 길이 71m에 이른 이 방공호는 일본이 미군의 공중 폭격에 대비한 흔적입니다. 일제강점기 또 다른 수탈의 거점이었던 곳을 찾았습니다. 당시 조선 총독부 다음으로 권력을 가진 기관, 식민지 지배의 물적 토대를 마련하는 국책회사 동양척식 주식회사인데요. 흑백 사진 속에는 당시 목포 사람들의 힘겨웠던 삶이 담겨 있습니다. 일제가 목포에서 빼앗은 것들을 보관하던 철제 금고, 김과 쌀, 소금, 유달산 자락에 아직도 울려 퍼지는 그 노래는 그때 그 시절의 아픔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항구에 어둠이 내리면 목포는 빛의 도시로 다시 태어납니다. 낮보다 아름답다는 목포의 밤을 만나기 위해 사람들로 북적이는 평화의 광장으로 갔습니다. 대세 셰프 인증이라도 하듯 시민들의 사진 요청이 쇄도하는데요. 이게 뭐야? 갑자기 터진 환호성. 그 주인공은 뜻밖에도 이연복 셰프입니다. 목포 여행에 낭만을 더해줄 특별 이벤트인데요. 셰프계의 조용필이라는 별명까지 덤으로 얻게 됐습니다. 셰프계 조용필 환영합니다. 조용필이 들으면 욕해요. 기분이 상당히 좋네. 목포 못 잊을 것 같아. 아, 완전히 감동이었어요. 아, 목포 사랑합니다. 이어지는 춤추는 바다 분수 공연 역시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합니다. 바다 위에 놓여진 다리, 갓바위 해상 보행교를 따라 걷습니다. 그 길 끝에는 천연기념물 제500호로 지정된 목포 여행 1번지는 목포의 다른 이름과도 같은 유달산입니다. 해발 228m 높이의 유달산을 오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목포 시민들과 희로애락을 함께해온 목포의 심장 유달산. 이연복 셰프의 발길이 한 조각상 앞에 멈춥니다. 어민상을 보며 그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 노젓는 모습이 그 파도를 헤쳐나가면서 목포가 이게 항구 도시라는 그런 느낌이 확 와닿네. 항구 도시 목포를 한눈에 담아내기 위해 다시 산에 오릅니다. 작고 야트막한 산임에도 호남의 개골산이라 불릴 만큼 빼어난 산세를 지니고 있는데요. 거친 숨을 몰아가며 반숨의 정상에 올랐습니다.
아, 시가지가 한눈에 딱 보이는 게 경치 정말 좋네. 진짜 얼마나 이렇게 도시에서 벗어나서 이런데 이렇게 한눈에 딱 바다가 보이는 경관에 올라왔는지 얼마만인지 모르겠네. 야. 색스폰 소리가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일제강점기 나라를 빼앗긴 서름을 담아낸 가수 이난영의 노래 목포의 눈물. 갓바위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전설이 숨어 있습니다. 병든 아버지의 약값을 벌기 위해 집을 떠났다가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아들이 삿갓을 쓰고 용서를 빌다가 돌이 되었다는 건데요. 아무 말 없이 한동안 갓바위를 바라보던 이연복 셰프. 갑자기 눈물을 보입니다. 줄곧 웃음을 잃지 않았던 이연복 셰프.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일본에 있을 때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부랴부랴 한국에 왔는데 이제 그때 임종도 못 보고 하니까 매일 좀 더 벌면 효도해야지, 좀 더 벌면 효도해야지 했는데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있을 때 잘해야지. 매일 돈 탓하고 그럼 나중에 있으면 늦은 거죠 뭐. 그런 것 같아요. 자식된 도리를 다하지 못했다는 자책. 이연복 셰프의 눈물처럼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후회가 갓바위에 얽힌 효자 이야기, 그 전설을 만든 건 아닐까요?